네, 안녕하십니까. SK 행복나눔재단 최주일이라고 하고요.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행복나눔재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SK에서 만든 사회공헌 전문재단이고요. 사회공헌의 혁신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들을, 글로벌의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재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안에서도 저희가 직접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사회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청년 중에서도 대학생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학생들이 지금 막 얘기하는 창업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내 활동 또는 대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대외 활동 중심으로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써니를 혹시 들어보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작년까지 SK 대학생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저희가 한 20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요. 1년에 한 4,000명 정도의 전국에서 대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재작년까지의 일이고요. 사실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은 벗어버리고 청년들의 사회변화 실험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돼서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회변화 실험터 써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게 될 텐데, 어찌됐든 저희가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그 많은 자원봉사자를 버리고 왜 갑자기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원봉사를 대학생들이 하는 이유는 물론 순수한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대외활동이라고 하는 기조는 학생들의 스펙, 즉 본인들의 대외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본인들의 스펙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자원봉사를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력서에 한 줄 쓰는 그런 스펙보다는 모든 청년들이 내 성장은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내 성장은 어떻게 더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더 욕심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즉 본인의 스토리를 만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남들과 차별화된 성장을 더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냥 단순히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자원봉사의 경험을 주기보다는 적더라도 차별화된 성장, 차별화된 경험을 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사회 문제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 문제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걸 알지만, 그 사회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대학생들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회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단순히 한 가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2020년도에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 시점에 저희가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건, 기존의 자원봉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대면 봉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청년들이 당장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여건들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서 또 다른 선택, 변화를 가져야 하는 그런 숙제를 갖게 되었고, 지금의 청년 인재들의 사회변화 실험터 써니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 써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써니라는 사업을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 이 두 가지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은 어찌됐든 이 후자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소수의 대학생들에게 사회 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는 구조들과 로직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SK의 사회공헌 전략에 기반해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쪽에도 사회공헌 내지는 소셜 벤처 창업과 같은 육성과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써니를 딱 한 글자로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사회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관련된 그 기업에서 하는 수많은 대외 활동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희 써니가 대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 문제
원인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사회 문제를 막 고민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걸 고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 대학생들에게 되게 많은 공모전이 있습니다. 수많은 공모전이 있고 그 공모전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대학생들에게 바라는 게 진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로서 고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 제공자로서 고민을 하는 건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심이 좀 들었고, 실제로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대학생들이 실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아이디어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갖게 돼서 저희는 그보다는 대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아예 원인부터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 가지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활동했던 팀이고요. 저희가 처음 바뀌고 나서 처음 활동했던 팀인데 이 팀 같은 경우엔 국내에 있는 이주 노동자, 즉 이주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했던 팀입니다. 만약에 저희 써니가 과거에 자원봉사나 아니면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아마 솔루션이 대부분 문제의 원인이나 솔루션이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려우니 그 어려운 이유는 언어 소통이 어려워서 갈 거야. 그러면 한국어 교육을 해야지. 가족이 있으면 가족 돌봄이 부족하겠구나. 가족을 돌봐주는 무엇인가 해야겠다. 이런 식의 되게 단순한 형태의 자원봉사 형태를 운영을 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 팀이 솔루션을 내기 전에 제일 좋은 솔루션은 문제를 어떻게 분석했느냐, 제일 좋은 문제 분석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이 팀이 약 8개월에 걸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장도 당연히 엄청 많이 다녔고요. 관련된 전문 교육까지도 받아서 이 문제를 연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이주 노동자들이 갖는 문제는 실제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저 위에 써 있는 고용 허가제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정부가 제안한 그런 제도로 인해서 그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더 안 좋은 환경에 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확하게는 고용 허가제의 사업자 이동, 즉 우리나라는 이주 노동자가 들어왔을 때 사업장 이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딱 3회까지만 가능하고 그 3회도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장 변경이 실패하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아니면 추방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직접 찾아냈고 이 문제들을 결국엔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팀은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구직기관의 지원으로 인해 원치 않게 미등록 체류자로 전환되는 E9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어찌됐든 이 문제의 솔루션이 정말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듯이 사회 문제 분석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지금 대학생 인재들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이 팀 같은 경우에도 이 사회 문제 분석 보고서를 거의 논문 수준으로 작성을 했고 이 작성된 이 작성된 보고서가 저희는 장기적으로 같은 문제에 도전하는 대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들이 한번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더 발전적으로 더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오픈해서 아카이빙해서 모든 대학생에게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이런 깊이 있는 도전들을 지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분석을 봤으면 결국에 이제 그 문제 분석을 통한 솔루션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솔루션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단순히 좋은 솔루션, 아이디어가 좋은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작동을 하고 그 작동한 것들이 사회 문제를 얼마만큼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 측면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는 프로젝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짤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팀이 어떤 목표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예시를 이것도 하나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제고요. 이 팀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시각장애 아동
이상의 수학 학습권 확보를 위한 점자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가 일단 이 팀의 목표입니다. 뭐 단순히 들으면 아마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에는 어찌됐든 전맹, 즉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계시고,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심각한 교육 격차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을 텐데, 특히 다른 영역 중에 다른 그 교과목보다도 수학이 그 부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저희가 조금 이 친구들이 인지를 하게 됐고, 그 인지한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아시다시피 수학은 원리를 다 이해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수학 문제를 풀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접해봤느냐가 그 갭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수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일반 중고등학생이 보는 그런 학습지를 점자화해서 이 전맹인 학생들이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갭차가 보시다시피 3배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점역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점역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팀이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팀은 문제 그리고 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폭을 확 좁혔습니다. 딱 보면 모든 전맹 학생에게 수학을 다 가르치겠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그래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은 학생, 그리고 그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전맹 학생, 그 중에서도 중학교 1학년, 본인들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만 해결하겠어. 그리고 전달 과정에 있어서는 기존 문제집을 번역을 해서 전달하겠어. 그리고 이걸 온라인으로 하겠고, 그리고 한손해라고 하는 건 그 전맹들이 쓰는 그 태블릿 같은 기구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전달하겠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들을 정해서 현재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 개발도 뭐 아주 없던 걸 새롭게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있는 시스템들을 수학 그리고 전맹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프로젝트는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짤 수 있는가를 가장 핵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대학생의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우리가 모두가 창업할 것 같고 모두가 글로벌로 나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과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스펙을 쌓기 위한 대외 활동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진짜 창업을 하기 위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각각의 활동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시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저는 그 모든 친구들의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그 목적에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량 부분도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사실 이런 저희 소셜 섹터 또는 사회혁신 분야에서 관심 갖는 대학생들은 저희가 겪은 바로는 대부분 사회과학 계열, 인문 계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루션이 캠페인 중심이라든가 정책 중심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냐면, 이공대 친구들이라든가 예체능 계열 친구들도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역할들을 좀 지금 실험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 팀이 가진 역량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써니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3가지 좀 키워드 중심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인데요. 아무리 좋은 문제도 결국엔 책상에서 나오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 써니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면 활동 기간 내내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영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적인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은 대외 활동을 하는 많은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저희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은 이 매니지먼트 부분인데요.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코칭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성장의 크기가 좀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3, 4천 명 할 때는 그렇게 깊은 코칭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숫자를 확연히 줄이고 오히려 한 명의 더 좋은 그 대학생 리더 또는 청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깊이 있는 매니징, 팀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매니징을 옆에서 같이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글로컬과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저희 사업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서 이게 조금 결이 어떻게 보면 너무 반대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결국엔 글로벌로 가려면 저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같이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랜 기간 저희가 써니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조금 받았던 시사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리면서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대학생들의 활동의 목표가 조금 많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써니를 처음에 자원봉사라고 하는 활동 부분에서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저 밑에 있던 영역들이 훨씬 컸습니다. 이런 대외 활동이 어느 기업에서 하는지, 기업의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했고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사람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꽤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바뀐 것 같습니다. 결국엔 뭐 사회현상과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 같은데 취업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의 성장이 중요한 부분으로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청년들이 나의 성장과 그리고 취업에 어쩔 수 없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문제의 영역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적인 어찌됐든 사회 자원봉사 영역이라고 하죠. 저희가 아동노인 장애인의 영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지금 대학생들은 요 아동노인 장애인보다는 환경 그리고 청년 자신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뭐 예를 들어 100개 이상 띄우면 요즘은 환경과 청년이 50% 이상 사실은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결국엔 그들이 관심 갖는 게 그 분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의 다양성입니다. 그 사회과학 계열에 대한 그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 보면은 그 예술이라든가 이공대 쪽에서도 많이 아이디어들도 주시고 저희 대외 활동에도 많이 참여하시면서 조금 더 색다른 결과들이나 조금 더 다른 청년들이 많이 육성되는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좀 좋은 사례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사업들을 좀 많이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 토론 시간에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한번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